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제비의 박준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제비 가죽공방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어제 함께 그 카드 명함 케이스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결과물이 끝날 때까지 알려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해서 굉장히 좋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명함 케이스를 끝까지 완성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어디까지 하셨죠? 네,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카드 칸을 안쪽에다가 넣으셔서 본딩 처리까지 해서 지금 모양은 얼추 이렇게 나오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빨강색 가죽을 가지고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버튼이 있고 카드 칸 두 개가 접합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던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겹쳐서 본딩을 했을 때 이렇게 구멍이 잘 뚫려 있는 맞물려서 붙여 주셔야 바느질이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요 라인에 대해서 두 줄 바느질을 하게 되면 이제 제품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면 단면 처리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에서는 어떤 바느질을 하게 되냐면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 손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교육 안내 보시면 어떤 것을 첨부해 드렸냐면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죽 바느질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왜 가죽 바느질에서는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가 라고 하면은 미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래 실을 위해서 바늘이 찍어 나서 다시 걸어 올리는 방식으로 미싱 스티치 재봉틀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새들 스티치는 이렇게 위아래 실이 서로 교차해 가면서 바느질을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 거를 서로 엮어서 교차해서 바느질을 하려면 실 하나에 바늘 두 개를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 끼우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실 끼우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자, 여기 있고요. 아이고, 위치가 조금 더. 바늘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드렸습니다. 바늘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좀 밝은색 실을 이렇게 밝은색 실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 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실 끼는 방법은 일단 똑같은 손을 두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바늘이 있으면 바늘 귀에다가 실을 먼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통과를 하셔서 약 한 2cm 정도 바늘귀를 빼주시고 요거를 오른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맨손에 실을 이렇게 쭉 걸쳐 올라가듯이 잡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트 이렇게 하시죠. 하트 한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실을 쭉 올려서 잡으시고 이 오른손으로 잡은 이 바늘을 끝을 이 두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두 손가락 사이, 실을 잡고 있는 두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실을 반을 갈라서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올려서 이거를 두 번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끼셨으면 조금 더 당기시고 너무 많이 길게 안쪽에다 하면 나중에 실이 모질랄 수 있으니까요. 실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실을 이렇게 위로 잡으시고 이 두 손가락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보시면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그럼 실을 또 한번 걸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실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왼손으로 꽉 잡으신 다음에 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왼손으로 꽉 잡으셨으면 짧은 실을 바깥쪽 수평으로 수평 일자로 짧은 거를 쭉 당겨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셨으면 이제 다시 요 긴 실을 잡으시고 똑같이 수평으로 옆으로 쭉 잡아 당겨서 딱 당기시면 매듭이 지어진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몇 번 실을 반을 갈라서 이렇게 실을 당기시면 이렇게 두 개의 매듭을 가지고 묶이는 실에 바늘을 끼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성적인 그 가죽 바느질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실 하나에 한쪽에 이 바늘을 끼셨죠. 그러면 이 반대쪽 이렇게 두시고 이 반대쪽에 또 다른 바늘 하나, 그래서 실 하나에 양쪽에 바늘을 꽂게 됩니다. 또 꽂아 볼게요. 실을 꽂으시고 2cm 정도 2cm 정도 두고 오른쪽으로 꽉 잡으신 다음에 왼손에는 실을 이렇게 사이에다가 넣으시고 이 가운데 검지와 엄지 사이로 바늘을 통과하면서 실을 반을 가르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그 다음에 또 조금 가까운 곳에다가 다시 또 두 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손으로 꽉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짧은 실을 수평으로 당기시고 긴 실을 수평으로 당기십니다. 그럼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죠. 이렇게 해서 실 하나에 바늘 두 개를 양쪽에 꽂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들 스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품을 보면 이것도 이제 방향을 똑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가죽이 있는 면을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눕혔을 때 오른쪽 있는 부분에 두시고 실을 이 맨 끝에 구멍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꽂으셔서 이 실을 정중앙 가운데까지 바늘이 실의 가운데가 되도록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이 이렇게 가운데 두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제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요 끝에 있는 부분들에 한 번씩만 대감아 주기를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하나, 지금 이제 구멍이 다 이렇게 보이시죠? 구멍 뽕 뚫리신 게. 다음 칸으로 하나 가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오른쪽에 있는 바늘이 왼쪽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었던 바늘을 요 같은 구멍에 넣게 됩니다. 같은 구멍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잘 맞추신 분들은 바느질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한번 오면 이렇게 당기셔서 한 땀을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땀이 됐죠? 됐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느질의 한 땀입니다. 왼쪽에서 먼저 가고 오른쪽에서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먼저 가고 왼쪽 다시 오는 방향으로 교차해서 계속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만 요 오른쪽에 있던 거를 한 칸 뒤로 갔다가 한 칸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요 부분을
땀을 2개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꼭 당겨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바느질이 쉬워집니다.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바늘이 있으면 네, 이제 그 두 번째 한 칸 온 거에서 다음 한 칸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고 이 왼쪽에 있던 바늘을 가지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당겨 주시면 두 번째 땀이 완성이 됐습니다. 똑같이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구멍, 같은 구멍에 맞춰서 한 번씩 꼭 당겨 주시고요. 네. 또 다음 한 칸 당겨 주시고 오른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왼쪽에 있던 바늘을 오른쪽 바늘이 나온 그 똑같은 구멍에 맞춰서 그래서 결코 땀을 건너서 2칸씩 간다던가 해서는 이쁜 바느질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급해도 차근차근 한 땀씩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땀마다 내가 마무리 정리를 얼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바느질의 퀄리티는 달라지게 됩니다. 땀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한 땀씩 신경을 써서 바느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쭉 말 없이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땀씩 할 때마다 양쪽에 실을 당겨서 실을 딱 가죽에 붙을 수 있도록 잡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세게 잡아 당기실 필요는 없는데요. 실이 붕 떠서 안 이쁘게 되는 정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한 땀씩 바느질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카드칸이 끝나는 지점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이 저희가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벌리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있던 이 오른쪽 바늘을 한 칸 다시 뒤로 되돌아와서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안쪽에서도 보시면 두 땀을 만들어서 보다 튼튼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여기를 계속 이어서 바느질을 하는 이유는요, 요게 이제 제품이 앞에서 볼 때 직선 부분 카드칸만 바느질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접어서 보면 이렇게 라운드 돌아가는 부분까지 바느질이 돼야 굉장히 이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앞에서 카드칸만 바느질을 한 것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운드가 돌아가는 것까지 바느질 되어 있는 제품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카드칸까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똑같이 카드칸이 반대쪽 카드칸이 계속 열고 닫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나를 한 땀 더 뒤로 다시 한번 옮겼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양쪽에 두 땀을 만들어 갖고 튼튼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보며 하며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서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이 손바느질이라고 하는 거는 재봉틀로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 그 길이에 따라서,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방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손바느질을 한다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아닌 것을 나중에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바느질 방법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간단한 소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취미로도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느덧 마지막 구멍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왔으면요, 실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느질이 일자로 되어 왔죠.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땀씩 걸쳐서 온 바느질을 받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에서 끝이 났는데, 쉬운 바느질의 매듭 방법은 이 오른쪽에 있던 바늘을 다시 한 칸 뒤로 보내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위치를 좀 이쁜 곳으로 나오게.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두 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과 끝에가 두 땀으로 이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 두 칸에 걸쳐서 실이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집에 갖고 계신 쪽가위를 가지고 다듬는 방법은 뭐 가깝게 한 2-3m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짝 2-3mm만 남겨놓고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터가 있으시면 라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불빛이 조명이 좀 바뀌었네요. 다시 잘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을 바짝 이렇게 잘랐고요. 라이터가 있습니다. 라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라이터를 이렇게 불을 켜시면 요거를 바로 가죽에다가 가깝게 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이 있으면 가깝게 다가가시면 요 실이 녹게 됩니다. 근처에만 가면 요거 조금 더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불은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근처에서 하시면 이렇게 녹여 들어가요. 녹여 들어간 거를 녹이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꼭 빨리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이렇게 점 두 개 이렇게 점 두 개 생기는 형태로 매듭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녹였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느질이 다 끝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바느질을 하시면 제품의 바느질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단면 옆면에 보시면 본드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옆에 이렇게 딱 마주 보면 단차가 없어야 되는데 단차가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드를 붙일 때 밀려서 카드칸이랑 바깥에 거가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일자가 되지 않거나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지금 잘 하셨다 하더라도 이 옆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죽이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드린 이 사포를 아주 가는 고운 사포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요 면을 평면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잡으시고 평면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을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본드가 삐져나온 것들도 싹 갈아주시고 단차가 생긴 것도 깨끗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평면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게 하려면 자, 잠시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평면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싶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가 됐다고 싶으시면 다시 단면 마감제 드린 거 가지고 스펀지 이렇게 꼭 찍어서 꼭 이렇게 다 잘 덜어내신 다음에 흰색이 다 올라오지 않도록 뭐 이렇게 묻어있는 상태로 하시면은 덕지덕지 바르니까 이렇게 잘 덜어내시고 다시 요거를 지금 갈아낸 곳에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이쪽에 하지 않은 곳하고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충분히 젖어 들어가도록 문질러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수평으로 너무 꽉 누르지 않고 이렇게 스치듯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치듯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네, 이렇게 요 드렸던 나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요것도 꽉 누르지 마시고 스치듯이, 예, 수평으로, 예, 스치듯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네, 본인이 만족하실 때까지, 네, 평면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질러 주시면, 예, 본인이 만족하실 때까지 문질러 주시면 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 네, 매끄럽게 됐나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네, 아주 이쁜, 네,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네, 명암 케이스를 제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네, 양쪽 다 바느질 하시고, 예, 단면 처리 마감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